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좀 들어오시죠. 자, 지금부터 2월 달 회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전멸이네요. 거의. 네, 거의 전멸인데요. 자, 자, 일단 오늘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지도 좀 뭐 느낌 뭐 알고 계실 거니까 일단 오늘 설명회를 했죠. 오늘 국세일보 부동산센터 설명회를 처음으로 했고요. 일단 오늘 이따가 그 후반부에 여러분들과 함께 혹시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운영하는 거라든지 또 여러분들 수익 모델과 관련해서든지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좀 풀어드려야 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설명회를 지금 듣지 않은 분들은 자칫 좀 애매해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회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반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로서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좀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어차피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도 창업경영신문 컨설팅 그룹에 속한다라고 보면 여러분과 지금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기본적으로 소통 매니저를 두기로 했고 그 소통 매니저의 자격은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여야 국세일보의 소통 매니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사실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에 참여하는 분들도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다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은 뭐 소속 컨설턴트가 곧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설턴트 자격을 갖추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원칙을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 중개업에 지금 종사하는 분은 부동산 센터의 소통 매니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원칙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업종에 있는 분이 뭐 예를 들면 슈퍼바이저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뭐 합리적일지 합리적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 그러니까 부동산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그분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업체의 소통 매니저를 기본 가져갈 수 없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앞으로 부동산 센터를 여러분의 어찌 보면 파트너십으로 만들어 가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은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고요. 우선 어, 노영수 이사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중요한 공지사항과 뭐 여러분들 그 업무 진행 사항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이사님,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제 공지사항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저번 회의를 하고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돼 가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업무 공유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설명회가 이달의 마케팅처럼 강조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저번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카톡 공유도 안 하신 분이 좀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 말씀을 드리자면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시면 카톡에 그동안 했던 업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글을 남겨주십사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요. 만약에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면 카톡에 업무 공유를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오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부동산 센터하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소통 매니저로 역할을 수행을 하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컨설턴트의 역할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하고도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뭐 업종별 창업 정보라든지 또는 창업 아이템 무료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20일 날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무료 교육이긴 한데, 아시겠지만 무료 교육에 여러분들이 그좀 부담 없이 아시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단 무료 교육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당장 이제 내일 모레 진행을 하는 거라서 어 이제 공지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유소년 축구 클럽 창업 교육이 이제 2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예. 이 그 유소년 축구 클럽하고 관련돼서는 지난 뭐 반년 정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태권도장이나 또는 축구 클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어, 지속적으로 좀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2월 28일 오후 2시에 유소년 축구 클럽 창업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기간은 없는데, 2월 20일자로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신문사, 저희가 그 지역 창업신문사를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따로 설명회 공지는 아니지만, 창업신문사를 맡아서 운영하실 분들을 찾는 공지가 2월 20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저희가 이 지역 창업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내고 시작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지만 그 공지사항을 읽어보면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법인 설립을 먼저 하고 지역 창업 신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창업 신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진행을 하면서 그 나중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되고 실제로도 인천 창업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창업신문 운영하실 분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오늘 그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자로 공지사항이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똑같은 시간이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설명회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됩니다. 제가 그 모든 지역센터 대표님들한테 리스트를 드린 건 아닌데 검색을 해서 저희가 확보한 리스트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전에 카톡으로 뭐한 대여섯 분 정도에게 그 리스트를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은 실제로 전화 작업도 하고 거기에서 핸드폰이라든지 그 팩스 번호를 받아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실제로 이제 참석자를 모집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활동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드리지 못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3월 25일 날 있게 되는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설명회는
좀 그 저희 본사나 또는 몇몇 지역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센터 대표님들이 다 같이 좀 동참을 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창업박람회인데요. 이 창업박람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IFS 창업박람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택에서 월드전람에서 이제 개최하는 창업박람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거의 이제 20일 간격으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창업박람회에서는 특집호를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 1월부터. 그래서 요 그 창업박람회에 전면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사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이 창업박람회 특집호를 낼 때 좀 기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공유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 일단 하나는 일단 오늘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설명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설명회를 들으신 지역센터 대표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국세일보 그 부동산 센터 설명회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뭐 그 듣고 나서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소감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리스트를 드렸던 센터 대표님들은 그걸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드렸는데 진행을 못 하셨다면 어떤 부분에 때문에 진행을 못 하셨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3월 25일에 있는 설명회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는 저번 그 회의 때도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거에 이어서 어떤 업무들을 실천을 해 주셨는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한 분씩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화면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전동선 대표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센터 전동선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님께서 리스트 주셔가지고 그걸로 해서 서울 지역을 저희 TM 여직원들 같이 해가지고 6일 정도 이렇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리스트가 처음에는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계획했던 양을 다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분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여직원들이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많이 전화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이번에 TM을 진행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3월 25일자에 저희는 그 새롭게 부동산 센터에 대해서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이 경기 북부 쪽 이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또 연락을 드려가지고요. 예, 저희가 오늘 PPT 자료 주셨던 거에서 뭐 최대한 거의 수정할 거 없이 그대로 그분들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 부분 어떻게 전달을 할 예정이신가요? 제안서 어, 우편 경기 DM으로. 경기 북부를 똑같이 전화 네네. 드려가지고요. 아, 저희 전화로, 네, 팩스하고 이메일 그리고 카톡으로 해서 똑같은 카톡으로. 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어, 유성영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 창업신문의 유승형입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요. 이번에 인천 창업신문에서 부동산 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조금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써가지고요. 홀 작업을 한 460개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인천 쪽에서 가장 그 인구수가 낮은 곳부터 진행을 했고요. 중구랑 동구 쪽을 진행을 했는데 460건을 통화를 진행을 하면서 일단 유효 콜이 한 350개 정도가 나왔고요. 그 중에 팩스 번호랑 핸드폰 번호의 비율이 어느 정도 한 6, 70개 정도는 수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 아침에 대표님께서 다 보내셔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하셨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달 3월 25일에도 새로 이렇게 설명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전까지는 전보다 좀 더 콜 양 늘려가지고 저도 직접 하고 직원들도 써보고 하면서 다시 한번 최대한 많은 양을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신석순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뵙다 보니까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좀 몰입하느라고 조금 chan경 업무에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제 마감 접수라 제가 이제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던 법인을 폐업을 하고 새로 신규로 사업자를 내서 제도전 창업 패키지와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갖고 사업 계획서를 정리를 하고 이런 마감하는 단계다 보니까 가까스로 좀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데 이 부동산 자료를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제안서는 받았고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리스트는 제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만일에 이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활동했던 부동산 업체들이 그래도 좀 꽤나 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좀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유효한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하 대표님. 잠시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한 대표입니다. 전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콜은 못했지만은요, 이번에 시도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어, 이제 부동산 업체에서 이제 리스트에서는 이제 없는 이제 전화를 걸어도 이제 안 되는 업종, 부재중인 것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 3월 달에도 있으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계속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네, 네, 오늘 부동산 그 설명회 잘 들었고요. 그 이제 교육이 부동산 업체한테 이제 메리트를 어떤 걸 확 끌어올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하는 게 좀 아쉬웠다라는 것이 조금 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박준용 대표님. 왜 제가 안 되지? 음, 잠시만요. 네, 네, 됐습니다. 들립니까? 네네. 네, 동해 박진영입니다. 네, 그동안에 페이스북 중심으로 페이지라든가, SNS 중심으로 이제 홍보 중심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렸었는데, 점점 이게 클릭률이라든가 열람률이 이제 떨어져서, 그동안 이제 그 지역별로 부동산 지금 현재 그 DB를 구축하고,
그걸로 해서 이제 그 다이렉트 메시징으로 좀 적극적인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센터하고 창업 건설런트 양성 과정 두 가지에 이제 집중을 해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세희 대표님. 네, 네, 노회사님께서 그 리스트랑 공유해 주셨었는데, 그리고 아직 뭐, 지금, 특별히 지금 전화를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대표님들 반응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주신 리스트랑 또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라든지, 예, 중개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콜을 직접 해가지고, 예,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업무 공유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정영현 대표님. 음, 뭐 네, 특별히 제가 활동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 부동산 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그간의 활동을 좀 해가지고 다음 회의 때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요소년 그 축구 클럽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얘기하려고 지금 약속을 지금 해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김재유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제 이름을 바꾸지 못했네요. 바꾸게 들어왔고. 제가 해보려고 했던 건 교육 세미나 프랜차이즈랑 부동산 세미나 참석자를 좀 집중 공유하려고 했는데요. 프랜차이즈 쪽은 좀 못하고, 부동산 쪽으로는 제가 과거에 부동산 개발 관련 여러 지인들이 많아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단톡,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겐톡을 통해서 우리 세미나에 대한 안내를 보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사실은 좀 더 집중적으로 못해서 몇몇 사람만 반응이 보였고, 거기서 한 세 사람 정도 참여를 했고, 한 분 정도는 이 활동을 저랑 좀 직결되시는 분이라서 적극 권장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세미나를 연락을 하면서 과거에 이 관계라는 것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계기로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과거에 참 좋았던 지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고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는 내용이 너무 알차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처음에 접근하는 세미나에 장시간 투자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에 또 많은 사람이 참석했지만 이렇게 처음 세미나는 한 30분 정도만 해도 좋겠다. 그리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유입되는 사람을 조금 길게 하면은 우리 대표님도 조금 에너지가 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세미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유사한 걸 진행을 해보면, 뭐 이론적으로도 있지만 SNS 쪽은 계속 반복 광고가 주입돼야지 한 번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했던 사람들 계속 한 10회 이상 좀 안내를 해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창업 박람회가 두 번이나 있다니까 가능하면 현장에도 참여하고 싶고요. 신문 광고에 대한 광고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고요. 사실은 신문 광고 같은 경우는 이 효과보다도 그 업체가 그 신문을 갖고 홍보할 때 굉장히 술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부동산 세미나 그리고 프랜차이즈 세미나에 저는 TM을 직접 하진 못하고요. 요새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전화 받는 거 또 전화로 통화하는 거 힘들어하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근데 문자는 또 요새 많이 조심스러워서 여러 가지 좀 정보적인 차원에서 지속 연락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이 창업 신문에 대한 여러 연대 전문 협력이 많아져 갖고 저희가 맨파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6월 달에 뭐 다른 활동들은 또 많이 하지는 못했고, 우리 창업경영신문 경남을 한번, 맡으실 분들을 몇 분, 섭외를 해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관심을 좀 보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어, 어느 정도 접근이 되면 대표님하고 한번 미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중에라도 한번 진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센터 관련해서는 지역의 부동산 업계에 좀 리딩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초기 면담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3월 달에는 여기 경남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 조직에 한번 세미나 제안을 해서 실제 화상으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은 인원수가 어느 정도 참여자가 확보가 되면 대표님을 한번 모셔서 미팅을 설명회를 진행을 하던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인중개사들 중에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소재가 되고, 실제 의욕적으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기들도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중개인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시너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선발로 초기 단계에 먼저 진입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내게 되면 지역에서도 뭐 확산은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큼은 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부동산 센터를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수석 대표님. 류수석 대표님. 네네. 네네. 이번 다녀와서 좀 잠깐 저 고려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어, 프랜차이즈에서 계속 좀 성과를 내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좀 욕심이기 때문에 뭐 지난 1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들을 발굴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데들을 좀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스트업 새로 등록한 가맹 본사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좀 TM을 많이 돌렸는데 그 중에서 가맹 사업을 좀 펼쳐보고 싶은 그런 데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창경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저 개인적으로는 숙제처럼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환경 본사는 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매년 뭐 순위 발표도 하고 또 박람회도 참석하고 하는데 창경 본사의 이제 제휴된 그 가맹 본사와 그런 그 가맹 본사의 가맹점 개설을
지역센터라든지 여러 이제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개설을 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좀 찾아지지 않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늘 숙제처럼 갖고 있는 부분을 좀 푸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몇 군데 그 협의된 데들을 좀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 시간에 한번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박람회 기간까지 아마 좀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물론 부동산 관련된 어떤 교육이나 비즈니스 모델에도 관심을 갖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좀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달 회의 내지는 박람회 전 내지는 끝나고 프랜차이즈 관련된 좀 제 아이디어나 활동했던 것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한 네. 600개 정도 리스트업을 한 게 있는데 뭐 TM하고 뭐 이렇게 연락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업체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리스트업 될지는 다음 달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대표님들 그동안 이제 하셨던 업무도 간단하게 공유를 해 주시고 또 뭐 부동산 센터 관련해서 TM 작업하신 대표님들도 이제 브리핑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요. 프랜차이즈 관련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하지 마시고 본사하고 이제 처음 초기 단계부터 같이 의논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좀 더 그 양쪽에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 공유를 하실 때 어떤 프랜차이즈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본사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센터 설명회하고 관련돼서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3월 25일에 있는 설명회에 그 제가 이제 그 안 보내드린 지역 중에 리스트가 없어서 못 보내드린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본사에서 진행을 한 지역이 겹쳐가지고 안 보내드린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제가 그 리스트를 찾는 대로 지역센터 대표님들께 리스트는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TM 작업이 어렵다고 하신 대표님도 계시긴 한데요. 이 TM 이제 그 전화 매뉴얼을 이제 일단은 제가 같이 보내드릴게요. 리스트하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이제 TM이 그렇게 막 어렵게 뭐 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공문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늘은 참여를 안 하셨지만 경기창업신문의 그 대표님 같은 경우도 TM이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실제로 해보시고 그 전화번호나 또는 팩스 번호를 받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TM을 해서 그 개인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30% 이상이 되면 높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보자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60에서 100통 정도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25일이면은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50통이라도 그냥 돌리시면은 뭐 1000통 이상 하실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TM을 돌려서 어, 전화번호나 팩스번호 확보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오늘 그 아까 이제 그 두 분 정도 오늘 설명회를 듣고 소회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그 설명회를 들으신 대표님들께서 이제 설명회를 듣고 어떻게 이제 느끼셨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지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뭐 다 할 건 아니고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드시면 제가 마이크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어떻게 보지? 김재희 아, 대표님이네요, 네. 지금. 김재유 네. 대표님. 네. 제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네네.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알차고, 사실은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고요. 더더구나, 뭐 3개월 100% 환급 보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신뢰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설마 뭐 그렇게 하겠어.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요, 돈을 내고 못 듣는 강의도 몇 개 있고, 또 그냥도 무료로 교육을 하는 데가 또 굉장히 많고, 또 뭐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고 하는 데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옥석을 못 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고요. 다만 2시간씩 강의하시려면 너무 힘드시고, 또 사람들이 듣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은 대폭 줄여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엑기스를 전해주시고, 거기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보충 강의를 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온 사람이 또 중간에 나가려면 완전히 끊기게 되고, 사실 2시간을 투자하라 그러면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사업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많이 그렇게 안 되는 좀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더 많이 들어와도 강의의 효율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저는 제가 지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후속으로 이 사람들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문자, 그리고 신청,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런 게 전달이 잘 됐는지 그건 제가 조금 궁금한데, 만약 딴 분들한테는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든가 아니면 하루 이내에 안 하면은 암만 좋은 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잘 되는 거. 아니면 저도 이제 제가 한 사람한테는, 또 들어온 사람한테는 다시 동료를 하겠지만 그 후속 작업. 그리고 후속 작업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 효과를 봐서 전파할 수 있는 사례가 3월 달에는 어떠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사례까지 포함되면 다음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대표님 없으신가요? 전반적으로 네.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걸 이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내용이고, 여전히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쨌든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소속 컨설턴트로서 지금 창업지원센터 하나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센터를 뭐 예를 들면 적게는 한 10개에서부터 많게는 한 20, 30개 정도의 그 부동산 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코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1대 10에서부터 1대 한 30까지의 그런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센터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컨설팅 회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부동산 센터들의 컨설턴트, 일종의 함께 일하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혼자 창업지원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고객 발굴이나 영업을 나 혼자 해야 되는 경우와, 예를 들면 부동산 센터가 10개나 20개 정도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센터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그 부동산 센터가 여러분에게 유통 채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으로 해서 그 그림이 그려진다면, 예를 들면 이상하 대표님 지금 이제
이번에 가장 다른 분들, 그 어떤 분들보다도 열심히 움직이셨는데, 부천에서. 예를 들면 부천시 센터가 있고 부천에 예를 들면 부동산 센터가 뭐 10개에서 20개 정도가 만약에 마련이 된다면 사실은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시 센터 혼자서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20개의 부동산 센터와 함께 시장을 개척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그런 그 조직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어떤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여서 저는 여러분이 좀 그 적어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부동산 센터를 나와 함께 일하는 부동산 센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고정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죠? 10개면 60만 원이라는 고정 수입이 생기고 20개면 120만 원이라는 고정 수입이 생겨요. 물론 60만 원이나 120만 원이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솔직히 10만 원, 20만 원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센터 10개나 20개 정도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파트너로, 협력 파트너로 가져가 준다면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고정 수입이 생겨서 좋고 유통망이 생겨서 좋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부동산 업체와 코어를 해서 뭔가 부동산 관련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부동산 센터라는 사업이 진행됐으니까 영업적으로 내가 영업을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정말로 일면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파트너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한다는 걸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창업경신문이 부동산 센터 하는 이유도 똑같지 않습니까? 창업경신문이 부동산 센터를 단순히 그냥 뭐 부동산 센터를 몇 개 만드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센터를 전국에 몇백 개건 몇천 개건 만들어서 그 부동산 센터가 일종의 창업 지원 센터 기능도 하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림이 멋있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부동산 센터를 만들어서 회원으로 뭐 좀 가입시켜서 돈이나 좀 벌어보자 라고 하면 사실은 별 재미없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고 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박준영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제 생각이 그래요. 동해에 부동산 센터가 10개에서 20개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멋있는 회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업경신문 동해시 센터라고 하는 일종의 컨설팅 회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컨설팅 회사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센터 한 예를 들어 한 20개 정도가 함께 움직이고 있더라.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들 중에 동해시에 가맹점을 내야 되는 그런 본사들은 다 동해시 센터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안 그런가요? 이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동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건데 다만 이제 아까 김재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알아들었는데요. 뭐 다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가끔씩 노이사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효과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겠느냐. 몇 개월 내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2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뭐 한 3, 4월 달에 예를 들면 참여한 부동산들이 효과를 보면 그다음부터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사실 되게 쉽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모델로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3, 4월 달에 바로 예를 들면 매출이 만약에 뭐 10%든 20%든 오른다. 부동산이. 그럼 저 코스닥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으로 사실 그렇게 쉬운 모델은 아니다. 그렇게 쉬운 모델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센터를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저희가 세운 전략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은행 고객이거든요. 제가 은행 고객을 좀 방점을 중요하게 찍는 편인데 거의 모든 부동산이 은행하고 거래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예, 거의 모든 부동산이 은행하고 거래해서 이를 은행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받으면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왜 은행들을 그러면 고객으로 못 만드는 거냐? 부동산 센터에서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왜 은행을 고객으로 못 만들어내는, 혹시 그거 대답 한번 해보실 분 계세요? 왜 일반 부동산이 은행, 예를 들면 가산동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이 왜 기업은행 가산동 지점하고 또는 국민은행 가산동 지점하고 아니면 농협의 가산동 지점하고 왜 일을 못 할 거냐? 이거 이유 한번 해보실 분 계세요? 아니, 다 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행에는 부동산을 매입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입할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대출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분명히 무조건 부동산 매입할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은행의 PB센터가 주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건물 하나 사고 싶거나 여러분이 상가 하나를 하고 싶을 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은행에 꽤 나름대로 등급이 있는 고객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은행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은행이 예를 들면 부동산도 소개해주고 매물도 소개해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30억짜리 빌딩을 사면 적어도 그 중에 10억, 20억은 대출 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그게 대출 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은 부동산들을 끼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아무 부동산하고 일을 안 하느냐? 부동산은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많아요. 거기다가 한두 명이 겨우 키껏 한두 명이서 운영되는 부동산 업체를 다 상대해봤자 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좀 규모가 있다거나 네트워크라도 좀 갖춰져 있다거나 예를 들면 영업하는 사람이 그래도 막 10명, 20명 되는데 이거나 이런 정도가 돼야 상대를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정한 영업 원칙이 뭐냐면 예를 들면 문세희 대표님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웃고 계신지 다른 걸로 웃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문세희 대표님이 만약에 부동산을 하고 있다.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근데 문세희 대표님이 부동산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은행의 지점들을 공략하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은행이 우리나라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지점들을 공략해라. 근데 공략을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냐? 여러분 개인 부동산이 가가지고 콧방귀도 안 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정한 원칙은 그 은행의 제안을 어떻게 하냐면 국세일보 부동산센터와 MOU를 체결하자는 거예요. 국세일보 부동산센터와 MOU를 체결하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문세희 대표님이 가서 어떤 은행에다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문세희 대표님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를 대표해서 온 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MOU가 체결이 되면 좋고 여러분 MOU가 체결이 안 돼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가능성이 더 높냐면 여러분이 어떤 은행에다가 MOU를 체결하자고 하면 그 은행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MOU는 괜히 본사에다가도 보고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이 좀 있으니까 MOU까지는 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일 매입할 게 있거나 매각할 게 있으면 대표님한테 꼭 연락을 드릴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은행한테 기본적으로 무시당하지 않고 영업만 하면 기본적으로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단번에 된다고 하면 너무 쉬운 얘기고 아까 김재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계속 공을 좀 들이면 은행 몇 군데하고는요 분명히 거래 광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이 태생적으로 그걸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세일보 부동산센터에다가 뭘 좀 사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세일보 부동산센터는 예를 들어 문세희 대표님한테 그 얘기를 부탁을 하면 문세희 대표님이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까버릴 거 아닙니까? 내가 거래하는 어떤 은행이 있는데 지금 이런 물건을 찾는 고객이 있다고 하니 이런 물건 좀 찾아주세요 해가지고요. 이런 물건을 예를 들면 다른 부동산 센터의 우리 회원들한테 공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얘기를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는 부동산 매물을 인터뷰 기사로 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상가 리포트 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사를 지금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이거는 매물을 소개하는 방법이 기사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기사로. 근데 여러분 거꾸로요. 자, 어떤 은행에서 문세희 대표님한테 빌딩 하나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 30억 정도 꼬마 빌딩, 30억 정도 가격 정도 범위에서 꼬마 빌딩을 하나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꼬마 빌딩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면 솔직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반 부동산 업체들한테 한 30억 정도의 꼬마 빌딩 이런 조건을 갖춘 이 정도로밖에 전달할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경우에도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여러분, 그, 뭐죠? 홈즈.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 있죠? MBC에. 그죠? 여러분, 구해줘 홈즈를 우리가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뭐라고 흉내내냐면, 문세희 대표님한테 요청했던 그 고객을 인터뷰를 해요. 문세희 대표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30억 정도의 빌딩을 사고 싶은데 이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려고 하고 이거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투자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런 걸 매입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며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로 좀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기사 하나를 쫙 만들어요. 그래봤자 인터뷰잖아요. 그죠? 질문 정해지고 답변 정해지고 질문 정해지고 답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터뷰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기사를 창업경신문에도 걸고 국세일보도 걸고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공개를 해버리면 다른 부동산들이 지금 30억짜리 빌딩을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심 안 가질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제 이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군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군산에서 빌딩을 하나 샀어요. 한 10층 정도 되는 빌딩을 하나 샀어요. 그 당시 금액이 한 10매덕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 빌딩 하나를 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빌딩 하나를 사면서 군산에 있는 부동산 업계에 얼마나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이분이? 근데 이분이 두 번째 빌딩을 사려고 부동산들한테 연락을 취했거든요. 그냥 유명 스타가 돼버렸어요. 군산에. 근데 두 번째 빌딩은 사지도 않았어요. 산다고만 했죠, 산다고만.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적어도 10억, 20억, 30억짜리 빌딩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누가 빌딩을 30억짜리 사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재료를 가지고요, 그냥 부동산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접받아요. 이게 부동산 업계거든요. 그래서 은행 고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아까 제가 문세희 대표님이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의 지점을 공략을 했으면 이라는 전제했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은 앞으로 계속해서 문세희 대표님이 관리하는 겁니다. 일종의 저희 개념으로는 부동산 주치의가 되는 겁니다. 그 은행의 부동산 주치의는 국세일보 부동산센터가 부동산 주치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세일보 부동산센터가 거기를 도와줄 건데 적어도 그 지점의 담당자는 문세희 대표님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은행 고객을 확보하라는 거거든요. 부동산들한테 이런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부동산들이 이거 안 한다고 할 가능성 별로 없거든요. 이거 기업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고객은 여러분 일반 고객하고 달라요. 그냥 아파트 사러 오는 고객하고요. 기업 고객은 달라요. 기업 고객은 앞으로 사옥도 몇 번 옮길 거고요. 그죠? 공장을 몇 번 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에서 투자해가지고 재미를 본 업체들은 계속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가지고 회사를 옮기기도 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공장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물류창고라도 하나 만들려고 이런 걸 포괄적으로 기업 부동산이라고 한다고요. 일반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는 고객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 부동산, 그러니까 기업 부동산에 수요가 있는 기업 고객을 여러분 개인 조망만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가가지고 우리 안정적으로 같이 거래합시다 그러면 호빵이라 뛰겠습니까? 적어도 국세일보 부동산센터 정도 이름을 갈고 가서 당신 나하고 거래하면 전국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부동산과도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제휴가 되죠. 그렇게 해서 기업 고객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라는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 임대사업자 고객을 확보하라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 임대사업자는 포괄적으로 상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임대사업자고,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도 임대사업자고. 박주영 대표님,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네. 동해시에 건물주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동해시에 건물주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5천 명?
네, 무진장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임대사업자잖아요. 그죠? 그 임대사업자들을 공략해 나가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임대사업자 멤버십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는 단지 교육이 아니에요. 임대사업자를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걸 이제 부동산들이 어찌 보면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로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분이 임대사업자로 돈을 벌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동산들한테 뭔가 좀 더 알짜 고객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왜 부동산이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은행 고객을 공략하거나 기업 고객을 공략하는 거나 임대사업자를 공략하는 문제는 사실 한두 달, 두세 달 사이에 성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소위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면, 은행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개, 서너 개만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도 부동산 입장에서는요, 되게 괜찮은 거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 고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부동산 센터에다 제안을 하고 부동산 업체들을 여러분의 어찌 보면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가장 이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창업지원센터 하나가 부동산 센터를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와 같이 움직이는. 왜냐하면 부동산 센터에 창업 지원 기능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동산 센터가 한계가 있다고요. 이 일에 전념하지 않는 한 창업 컨설팅까지 제대로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면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걸 유통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개의 부동산 센터와 함께 20개의 부동산 센터와 함께 어찌 보면 창업자를 공략하고 소상공인을 공략하고 잠재적인 프랜차이즈 본사를 공략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고정 수입이 어쨌든 60만 원에서 120만 원이라는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소통 매니저를 맡으면 6만 원씩을 무조건 주게 돼 있으니까 매월. 그거는 끝날 때까지 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뭐 6개월만 주겠다, 1년만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거래가 계속 유지되는 한은 계속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센터와 손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알고 지나갈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아니다.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다면 이런 정도의 영업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을 기본적으로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분히 부동산 센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솔직히 제가 여기서 또 설명을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어차피 부동산 센터 2시간이나 오늘 설명을 했고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 저희가 동영상으로 일단 공유를 하긴 할 건데 또 그리고 물론 3월 달에도 바로 설명회를 할 거고요. 일단 오늘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이나 또는 설명회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는 부동산 센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적어도 부동산 센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프라가 되는 거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하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질문해 주세요. 자유롭게. 부동산 센터에 대해서. 네, 이경수 대표님. 그 부동산에서 그 수익을 이렇게 대표님이 아까 설명할 때 이제 뭐 수익 모델을 제시를 하셨는데 네. 그 관련해서 부동산 쪽에 확실하게 이제 좀 뭐 자료로 해서 이런 수익이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뭐 거래 수수료 외에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 부동산에서도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화 전략을 좀 더 부각을 시키면 설득력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사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서 성과를 내는 게 우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쉽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역센터에 열을 올리지 않는 것처럼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요. 중개 이후에 다른 거에 신경 쓰라고 하면 수익이라는 게 거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다른 거 신경 쓰라고 하면 사실은 그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개 수수료 이후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업 컨설팅이나 소상공인 컨설팅이나 프랜차이즈 컨설팅이 분명히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헤매고 있잖아요. 1년 뭐 2년을 해도 지금 헤매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부동산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동산은 평소에 창업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수익 이후에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이제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모델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시간을 좀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부동산 관리업체를 이미 만났고 지난주에 만났고 부동산 관리업체 여러분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관리사무소, 뭐 상가관리단,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모든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건 아예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일반 상업용 빌딩들 같으면 집합법 건물법이라고 해서 집합건물에 의해서 관리단이 구성이 돼야 돼요. 역시 거기서도 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있는 지식생활센터도 당연히 관리사무소가 있죠. 이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부동산 관리업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분이 부동산 관리업체 대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관리를 통해서 일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모델도 협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에 여러분이 도움을 줘서 그 입찰에 참여를 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를 따냈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정도의 수수료를 주자. 뭐 이런 얘기는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잖아요. 입찰 정보도 계속 뚫고 있어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당장 부동산은 중개 수수료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주는 미니홈피를 통한 SNS 마케팅이나 예를 들면 은행 고객이나 기업 고객이나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임대사업자 고객이나 여러분 프랜차이즈 회사도 부동산 중개 업체들한테 소개를 하면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관심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고객 중에 좀 더 특별한 기업 고객이죠. 프랜차이즈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랜차이즈 회사의 특성상 가맹점을 늘려가야 되고요. 가맹점을 늘릴 때마다 점포 개발이 필요해요. 그 점포 개발은 원래 부동산이 도와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기업 고객보다는 좀 더 등급이 높은 기업 고객이에요. 일반 기업 고객보다는 좀 더 등급이 높은 기업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객들을 자꾸 좀 더 체계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가 무조건 늘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이 모델을 우선 빨리 공부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델을 빨리 공부해서 내 지역에 있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좀 말을 함부로 하면 정말 거지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부동산들이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일 다 줄어들어 있어서 웃을 일이 없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손잡자라고 손을 내밀고 그러면서 그게 말로만 그 사람들한테 뭐 살짝 속여가지고 뭐 써먹자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들을 도와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소통 매니저 역할을 하라는 거고, 그죠? 부동산 중개업체의, 그러니까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라는 곳의 회원들의 여러분이 소통 매니저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소통 매니저를 하면 월 12만 원의 회비 중에 6만 원을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쵸? 소통 매니저에게 6만 원을 계속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통 매니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같이 도와주면서 거기를 창업지원센터로서도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창업하겠다고 가게 찾아달라고 점포 찾아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찌 보면 유통 채널로서 활용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어쨌든 이경수 대표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물론 그 수익 모델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수익 모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목표를 저희가 중개 수수료의 비중을 50%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냥 보통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체는 중개 수수료가 거의 100%에 가깝겠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한 50%, 수익의 50% 정도가 중개 수수료에서 나오고 나머지 50%는 기타 다른 수입원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체가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목표를 거기 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역시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역할을 했을 때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좋고요. 뭐 의견도 좋고 좋습니다. 없으세요? 그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내가 노영수 이사한테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창업지원센터를 여러분 지금 모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창업신문은 인천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까 저기 이상하 대표님 부천시 센터는 부천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그죠? 또 여기 뭐 동단위에 상권 단위에 지금 만약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상권지사를 운영하는 건데, 자, 어떤 형태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든 모든 창업지원센터가 최소한 10개 이상의 부동산 센터를 파트너로 가져가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노영수 이사한테 던진 화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성과를 만들게 좀 약간의 푸시를 가하자라는 측면도 있고, 적어도 10명 이상의 여러분의 파트너를 빨리 만들 수 있게 하자라는 측면도 있고, 60만 원이라는 고정 수입을 빨리 만들어주자는 측면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부동산 센터와 함께 그 시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 사업다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노영수 이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몇 개 됐습니까? 2개입니까?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이러면서 관리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김재유 대표님이 오늘 설명회에 대해서 그 팔로우업을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 통화할 거고요. 참석자들 다 통화할 거고요. 사실은 문자를 오늘 하나 혹시 김재유 대표님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자를 다 쏘긴 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문자를 보내면서 약간의 실수라고 해야 되겠죠? 실수를 좀 했어요. 어쨌든 그건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어쨌든 문자는 일단 다 쏜 상태고 기본적으로 오늘 참석자 모두하고 통화를 할 거고, 저희는 사실 제가 기대하는 건 오늘 한 8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10개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20개까지도 저는 회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분들이 설명회만 듣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2시간이나 들었지만 아까 김재희 대표님 말씀대로 집중해서 들었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 말을 전부 다 알아들었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건데요. 일단 공략 제대로 할 거고, 다만 이제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던 거, 그것도 김재희 대표님이었나요? 저희가 3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무조건 회비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자신감의 그 어찌 보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3개월 동안
그 사람이 우리 부동산 센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만들면 그건 이미 실패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 서비스를 충분하게 알리고 소통하고 가르쳐 줄 거 가르쳐 주고 전략을 충분히 제시해 주고 그러면서 아 내가 12만 원 정도 내가 내는 12만 원 정도는 무조건 뽑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줘야 그 다음 수익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서, 그러니까 가입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회비는 무조건 내야 돼요. 처음부터 회비를 내야 되는데 3개월 이내에 중단하면 그 3개월 회비는 돌려주겠다라고 제가 그냥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오늘 설명회 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공략을 하실 때 3개월 정도 체험해보는 거는 그냥 해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금전적으로 전혀 손해가 없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3개월 정도 체험해보는 건. 그런 의미니까 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해서 그 부동산 업체들을 공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달 회의는 중간에 3월 아마 10며칠 날 한번 있을 거고요. 3월 말하고 3월 달에는 회의를 2번 할 거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 일단 2월하고 3월 25일 날 설명회가 한 번 더 있어요. 부동산 센터. 그 설명회를 놓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10개든 20개든 30개든 공략을 하려면 그 시간 3월 25일 설명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러분이 충분히 다 뭐 알아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그 전화 작업을 해보니까요. 부동산 대상으로 전화 작업을 해보니까 100통화를 하면 휴대폰 번호나 적어도 팩스 번호가 한 30개 이상이 나옵니다. 100통화를 하면. 근데 이게 여러분 한 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30개의 DB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 행사에 바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차피 창업지원센터는 부동산하고 일을 안 할 수 없어요.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들을 위한 또 다른 서비스들을 저희가 만들어낼 겁니다. 부동산들을 위한 또 다른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회에 내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을 포괄적으로 좀 공략을 해놓을 준비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부동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공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더 말씀하실 게 없으면 이것으로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